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박희연 씨, 안 나오셨어요? 조금 늦게 온다고요? 아하, 이 주인공이, 뭐 할 수 없지 뭐. 시간이 됐으니까 빨리 해야지 뭐. 자, 오늘 사주 공부를 하셔 오시는 분인데, 중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중국 교포. 근데 나이가 좀 젊어요, 아직. 젊은데, 돈 벌러 온 거죠. 쉽게 해서. 한국에 돈 벌러 왔는데, 여기 이제 돌아가지고 이제 결혼도 하고, 지금 여기서 이제 생활도 하고 계신데, 이 사주가 보면은, 지금 사주 배운 지 많지는 않으신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라든가 중간에 이렇게 사주적으로 설명할 때요, 그 사주 돈이 좀 많겠는데? 아니면, 기도를 하면 기도빨 잘 받겠는데? 이런 얘기 가끔 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더니 그냥 그런 느낌이 온대요. 그래서 이 사주가 보면은 귀문관살하고 원진살이 이렇게 사주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귀문하고 원진살에 대해서 한번 공부도 할 겸해서 이제 사주를 한번 풀어보는데, 신살 공부를 이렇게 안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생극지화를 이제 해고, 그 다음에 신살은 어찌 보면 액세서리로 이렇게 도입을 해야 되는데, 대입을 해야 되는데, 신살이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신살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는 그 다 존재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쓸모가 없고 안 맞으면 이미 스스로 이렇게 멸하는 거 아니야.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써보니까 잘 맞으니까 자꾸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무시할 건 안 된다. 그 대신 사주 공부는 기본적으로 생극재화를 기본적인 바탕으로 하고, 생극재화를 이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액세서리식으로 한번 여자들 이렇게 화장을 하고, 이게 이어링하고 이렇게 립스틱 안 바른 거하고 바른 건 천지 차이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 신살이. 그리고 신살은 때로는 이렇게 해보면 이게 잘 맞아요. 그리고 일단은 상담하는 상담자들한테 이렇게 발로 어필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신 같은 머리 가지고 계시네, 그러면 맞다고 그래. 그래서 우리 박 선생도 지금 보면 눈이 약간 이렇게 보면은요, 눈길이 마주칠 때 이렇게 보면은 예상치가 않아. 우리가 심상치가 않아, 이렇게 보면. 눈이.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그런 경우는 이렇게 신기가 있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영적인 힘도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귀문관살이라는 게 귀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 정신세계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사주가 신강하면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요. 귀문 같은 게 있을 게. 그런데 신약하면은 조금 휘둘린다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귀문관살이 있으면 조금 부정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사주의 모든 이론은요, 어떤 중화되어 있는 상태라든가 모든 조건이 맞았을 때는 동전의 양면처럼 기륭작용이 이렇게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걸 딱 고정시켜서 이거는 안 좋다, 부정적이다, 이거는 좋은 작용이다, 이렇게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박희연 선생인데, 사주를 가지고 이름도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귀문관살하고 원진살에서 한번 공부를 좀 해보자고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인이 좀 늦게 온다고 그랬으니까 일단 한번 시작해보자고요. 자, 이름이 이제 박희연이에요. 경신년 기묘월 경자일 을류시에 태어났어요. 자, 이 사주는 이 8글자를 볼 때 처음에 공부를 하면 이게 뭐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그러면은 가장 쉬운 방법은 1차적으로 같은 오행이 많은 경우와 그 다음에 없는 오행이 뭔지 그걸 구분하면 그 사람에 대한 그 어떤 기본적인 성향이라든가 현재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지금 이 경금이 주인공인데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8글자 중에서 4글자랑 50%를 가지고 있다. 그거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러면
비견 겁재가 많다는 뜻이죠. 요거는 비견, 요건 겁재. 이렇게 되면 비견 겁재가 많다는 건 이 사람은 자기 세력이 많으니까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강하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되면 부부지간에 불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 고집이 많으니까. 근데 여기서 요 자수는 내 기운을 이렇게 설계시키는 기운인데, 이 자수는요, 이게 완성된 씨앗처럼 이렇게 딱 이 정제되어 있는 요 글자는요, 이게 뭘 받아들이는 거를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금생수를 이렇게 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금생수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자수가 금기운을 이렇게 빨아들이질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금 자수는 뭘 바라냐면 축을 만나서 내가 잘 보관되어 있는 상태, 그걸 원하는 거야. 요렇게 축이 왔을 때 요 자수는 좋아한다는 거야. 왜? 나를 다치지 않게 잘 여기서 보관해 주니까, 축에서. 자, 그런 형태를 보면은, 근데 여기 이제 기운은 뭐냐면 여기 상관 기운이에요. 상관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표현이. 우리 박 선생님 가끔 내가 처음에 설명드렸죠. 무슨 얘기할 때 보면,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게 사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말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좀 이렇게 무섭기도 해요. 자꾸, 그런데 또 그게 우연히 잘 맞아. 그게 어떤 경우냐면, 요렇게 상관이 있고요. 이 귀문이 같이 걸려버리면 정말 귀신처럼 맞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주에 귀문이나 원진이 있는 사람들이요, 사주 상담하는데 좀 다른 것보다 도움이 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영적이라든가 어떤 촉으로 이렇게 내가 의도적으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귀문작용이에요. 어찌 보면 그건 또 길작용이죠? 자, 이 상관이 발달되는데 이 상관은 나를 표현하는 힘도 되고 또는 그 다음에 배려심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비견겁재가 강해서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강한데 요게 배려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요 자가, 그래서 부부 사이에 이렇게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비견겁재가 강하다는 건 내 주관이 강해요. 고집도 강하고 뭐 자존심, 그러니까 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 현대적인 해석을 해서 이 상관을 이렇게 좋게 해석한다. 이게 불과 한 4, 50년 전만 해도 이 상관은 완전 찍힌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 사주 자체가 처음에는 이 관리들 중심으로 이게 사주 분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사주 분석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워낙 이 다양화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주를 이렇게 접할 기회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지, 원래는 관리들을 위한 하나의 출세하기 위한 방법 알아보는 거, 아니면 관리 자녀들 결혼할 때 어떤 이렇게 참고를 볼 수 있는 그 정도로 많이 쓰였다고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이 상관이 찍히는 이유가 뭐냐? 정관을 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흉신이라고 하죠. 편관, 편인, 그 다음에 뭐 이 상관, 겁재, 이런 건 어떻게 돼? 양인, 이런 건 다 흉살이라고 그래. 사흉신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상관이 나쁜 역할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상관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게 귀문하고요. 귀문하고 같이 연결됐을 때 이 상관이 어떤 영적인 것, 촉으로 인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얘기 안 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나온 말이 또 잘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걸 귀신 같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귀문이라는 거는 귀신이 들어오고 나감에 따라서 내 어떤 정신적인 것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귀문하고 이제 원진, 이건 또 원진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 귀문관살은요, 지지 12개가 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개가 귀문관살이 돼요. 근데 원진살은 또 뭐냐? 마찬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즉 12지지의 조합으로 인해서 원진이 됐다, 귀문관살이 됐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공통적으로 원진도 되고 귀문관살도 되는 격에 진해, 사술, 추고, 묘신. 그러면 이제 인미, 즉 미인하고 인미하고 자유는 이제 요거는 이제 귀문관살이에요. 원진은 인유하고 자미가 있을 때 요거를 잘 보시면 요렇게 조합된 거하고 요렇게 조합된 게 이게 귀문관살이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요 귀문관살인데 요것을 이렇게 인유, 자미하면 이렇게 원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요런 구성인데 그래서 대체적으로 귀문관살하고 원진이 지금 이렇게 요 두 개하고 요렇게 된 거 말고는 보통 원진하고 귀문하고 여기에 겹쳐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귀문관살하고 원진의 특징은 예민하고 예리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까칠할 수도 있고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어떻게 돼? 약간 우리가 시시한 말로 맛이 같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저 사람 좀 이상해. 이렇게 보면 가끔 이렇게 먼 산만 쳐다보고 있고 좀 눈동자가 흐려 있는 것 같아.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이렇게 표현할 때 있죠. 그게 이제 귀문관살이 있는 분. 원진하고 같이 겹쳐 있을 때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런데 꿈 해몽도 잘 맞추고 그런 사람도 있죠. 꿈 해몽을 잘 맞추고 혼자 이렇게 시부렁시부렁 할 때도 있죠. 네. 그게 약간 귀문관살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한 것처럼 표현할 때도 있고 그게 신경이 예민하다는 거야, 특징은. 근데 이제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그러니까 종교 철학 그 다음에 뭐 수도하는 거 이렇게 단련하는 사람들 있죠. 그 다음에 역학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길작용을 할 때 그게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론으로 내가 그동안 배운 경험이나 이론 이외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툭 나올 수 있는 거. 그 자체가 원진 귀문작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주에서 보면은 자, 화가 없죠, 여기. 화가 여기서 뭐야? 관이잖아요, 관. 그 남자 복이 이렇게 없다고 봐야 돼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이 화가 이 관성인데 이 관성이 사주에 없을 때 그 관성이 없으니까 결혼도 못 하겠는데 그건 안 해요. 관성이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기댈 나를 감싸줄 수 있는 울타리가 없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여자분의 주인공은 어떻게 돼? 남자애한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또 없는 거야. 왜? 사주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관이라는 거, 여기서 이제 지금 아예 지장간에도 아예 없죠. 이게 관인데 지금 없잖아. 900점 만점에서 빵점이잖아. 그러니까 관이 전혀 작용을 못 한다는. 이러니까 직업이 만만한 게 없을 수도 있고 또 남자의 인연이 약하다 보니까 남자는 있는데 결혼을 했는데 나를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못 한다. 따라서 나도 남자한테 기대려고 하는 건 없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자유, 요 귀문하고 묘신이 이게 원진, 여기 있죠, 묘신. 여기 원진도 되지만 또 귀문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지 네 글자가 이렇게 다 귀문, 원진 이렇게 붙어 있죠. 여기다 이렇게 좌미에 또 형도 걸려 있죠. 자, 거기에다가 이 사주가 지금 도화가 지금 세 글자나 있죠. 그래서 이 중국에 있을 때 이 박 선생이 노래 이렇게 그러니까 좀 노래를 잘 불러가지고 그 지방에 있는 어떤 그런 데서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요. 큰 매스컴에 타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이 지방에서 좀 이렇게 나름대로 그 자기를 이렇게 원래 가수가 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클 때는.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대요. 여기 지금 어머니 자리거든요. 이 어머니 자리가 공망이라는 거. 여기서 보면 지금 여기 인성, 여기 어머니인데 요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 기묘에서 자, 여기서 보면 특징이 뭐냐면 이 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사주가. 여자 자체도 습인데 이것도 습. 계속 습만 나오죠. 이 두 자 빼놓고 다 이렇게 습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 오행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는 거야, 나한테.
이렇게 습이 많다는 건 내가 잘못하면은 뭐든지 이렇게 자꾸 지연이 되고 늦어지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정신질환을 앓을 수도 있어요. 특히 우울증 같은 거 올 수도 있다는 거야. 습이 너무 많다는 거. 우리가 장마철에 이렇게 좀 겪어보면은 며칠 동안 비 오고 나면 너무 몸이 안 좋죠. 컨디션이. 찝찝하고 꿉꿉하고. 그 왜냐면 차라리 이 건조한 게 나아요. 가무는 게 나아. 우리가 이렇게 몸 컨디션 유지하기는. 이렇게 습이 많으면. 근데 또 어떤 특징이냐. 요 자유하고 귀문관살하고 원진살이 작용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습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귀신 나타날 때가 언제 나타난다고 그래요? 밤에. 그것도 그 비가 이렇게 보슬보슬 내릴 때 있죠? 어두워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막 습하잖아, 몸이. 예. 그러니까 이 습하면 귀신이 달라붙는다고 그래.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이 귀신은 어찌 보면은 습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습한 사주는 그래서 어떻게 영적으로 이렇게 잘 맞을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이게 이 박희연 씨가.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연예계 쪽으로 이렇게 뭐 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 했다는 거야. 그때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언니들 따라서 이렇게 한국에 와서 어떻게 정착을 했는데 그 본인이, 근데 지금도 상당히 보면은 이제 그런 이 도화 기운이 이렇게 강해. 그러니까 본인을 이렇게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뽐내고 싶어 하는 거, 그런 거. 아직도 젊으니까, 42살이니까. 그게 강한데, 이 도화라는 건요, 이 도화 자체가 어떤 뭐 관능적이고 이성적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요즘같이 나를 드러내야 될 시대는 이게 상당히 좋은 요소예요. 이 도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도화가 왜 매력이 있냐면은, 이 지장간에 있는 것도 보면 잡기가 섞여 있질 않아.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다는 거야. 이 캐릭터가 일관성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게 매력을 느낀다는 거야. 이 도화 자체가.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자,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지금 이제 관이 없죠. 그런 문제는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쉬운 거는 이 관이 꼭 필요한 사주. 왜냐하면 이 습이 많기 때문에 해가 떠야지 습기를 이렇게 빨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불이 들어왔을 때 좋았다는 거야. 요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28대, 30, 여기, 지금 한국에 와서 30살쯤에 결혼했다고 그러는데, 이때까지 좋았죠? 결혼할 때는. 병호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근데 조심할 거는 이 자수는요, 이게 완전히 정제된 씨앗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습하다는 기운은 없어요. 수지만은 습한 기운. 그러니까 유하고 자는 이제 조하고, 그 대신 이제 조한데 이건 어떻게 돼요? 난이 아니고 한이죠. 차가운 기운.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나머지 이거는 다 습한 기운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한습이 균형이 안 맞았을 때는 내가 몸이 컨디션 놔두지만 좀 일하는 것도 잘 안 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귀문하고 이제 원진인데 기본적으로 좋은 작용할 때는 이 귀문이랑 원진이랑 마찬가지예요. 다. 실제로.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원진하면 굉장히 예민하다. 그 다음에 따로 설명할 때는 원진은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 다음에 시기한다. 이제 그런 의미 있어요. 귀신은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귀신이 어떤 신령이라도 신령.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게 귀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뛰어나는 걸 나타내는 게. 귀문관살이 있으면. 또 예술적인 감성성도 있어요. 이제 좋은 의미에서는. 그래서 사주통변하는 데는 유리하다. 영적인 느낌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교나 철학이나 수도, 뭐 명리, 뭐 이런 거, 역학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을 수도 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뭐냐면 사주가 신약할 때, 이렇게 사주가 신강할 때는요, 긍정적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야. 신약한 사주는 대체적으로 기문이나 원진은 좀 부정적인 개념으로 쓰인다. 그래서 뭐 편집증이라든가 의처증, 의부증, 어떤 정신적으로 이렇게 헛것이 보인다, 혹은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찰을 해도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것, 그것도 바로 부정적인 작용이 있을 때 이제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진 이제 기문이 이렇게 있을 때, 기문하고 원진이 있을 때 요거만 확인하시면 돼. 자, 귀문관살은 인미하고 자유일 때 귀문인데 요 네 글자 포함해서, 즉 6쌍이죠.
원진이 있을 땐 인유하고 자미. 이 처음에 이게 잘 안 이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써놓고 참 몇 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거를 이게 네 글자만 먼저 이렇게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진해, 사술, 추고, 묘시는 요건 귀문도 되고 원진도 된다 이렇게 같이 작용한다 하고 그 다음에 원진만 작용하는 건 인유, 잠이고 귀문만 작용하는 건 인미하고 자유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 자, 이름에서 보면은요, 박희연인데, 이 발음 오행은 지금, 자, 토국수로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극현상이 일어나면 이게 발음 오행은 안 좋게 잘못된 거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 자원 오행을 보면은 이 성박씨의 근원은, 자, 자원은 목이고, 희자는 수, 연자는 토자거든요. 그런데 자, 여기 아까 어머님이 여기 일찍 돌아가셔서 이렇게 공망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연인. 그러니까 이 성장할 때, 사춘기 때 이성 문제로 인해서 골치 아픈 문제는 이제 발생 안 됐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인 자리의 공망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작용으로 본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 근데 이제 자매 형제 애들하고 사이에도 이렇게 좋진 않다. 십이수가 뭐냐면 이게 정신불안. 십이수가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조금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나머지 본인 자리에 18핵이 있기 때문에 좋다. 18핵은 선견지명이 있다, 추진력이 강하다. 그런데 이 가정을 꾸리기는 만만치 않다. 22핵이라는 건 뭔가 자꾸 일을 해놨는데 외부 환경으로 인해서 중단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깜깜한 밤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현상은 아니죠. 그게 뭐가 자꾸 중단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배우자전의 16핵은 요건, 자, 이 남자가 옛날로 치면 선비인데, 여기서 보면 아예 화기운이 없죠. 이런 경우는 이게 좋게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일단은 정이 많고, 합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주는데, 요즘 현대사회에서 16핵은 잘못하면 남한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무능한 길수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 자식 자리고 내 말년에 28핵이 있다는 건 옆에 주위 사람으로 해서 내가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안 좋은 작용을 하죠. 자, 11핵이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발이 넓어. 마당발. 우리가 하는 얘기예요. 마당발. 그 다음에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즉, 내가 어떤 모임이라든지 어디에 가서 내가 주관적으로 내가 주도권을 쥐고 뭘 하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일은 항상, 즉, 마당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내가 팔 걷어 붙이고 내가 뭐든지 내가 주선해서 뭘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건 좋은 의미죠. 적극적인 어떤 사고방식이 있으니까 좋죠. 그렇게 봤을 때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이것이 여기에서 지금 화가 들어와야 되는데 화가 안 들어와 있죠. 이 수는 나한테 필요한 거고 성시에서 못 들었지만 요 토 대신 여기가 화가 왔으면 좋았다는 화. 여기서는 습기를 어느 정도 빨리 제거해줘야 내가 뭐 하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재하고 이렇게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조금 이제 안 좋은 편일지 몰라도 돈하고 결혼한 거야, 이런 경우는. 여기에 지금 남편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돈하고 결혼이 돼 있는. 그러니까 돈 버는 게 우선 목적이야. 최고 목적이야. 그러니까 남자하고 지금 살고 있지만, 애는 없대요. 자식은 없다고.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이렇게 완전히 여기에 녹아 있는 건 아니겠죠. 지금 안 계셔서 좀 내가 뭐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솔직한 편으로 치면은 내 고향이 중국인데 언젠간 돈 벌어가지고 자꾸 돈 벌어서 어떻게 돼요?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이 살면서도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나를 잡아줄 수 있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그런 문제가. 예. 그거는 뭐 저도 이렇게 외국에도 한번 가봤지만 외국 나가면요 다 애국자라고 그래. 빨리 가고 싶어. 고향 빨리 우리나라로 들어가고 싶다는 거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저희가 태어나서 몇십 년을 살았는데 그게 안 가고 싶겠어요. 그리고 거기 가면 다 정서가 또 한국에 잘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목적은 돈을 많이 좀 벌고 싶다는 목적. 그리고 돈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마음. 그런 게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 남편과 이 애틋한 정, 그러니까 내가 애틋한 사랑을 이렇게 누구 해줄 사람은 없다는 거야, 이런 경우는. 남편은 있는데. 그냥 어찌 보면 의무적인 삶. 그냥 무덤덤하게, 이제 그렇게 사는 거니까 항상 돈에 대한 애착은 강한데, 자, 이 경금 자체가, 이 정화 같은 게, 이 정화가 이렇게 딱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1차로 가공되어 있을 때 이제 빛을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경금은 반드시 불이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 경금 자체가. 그러니까 이 불이 들어왔을 때, 요때가 좀 좋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불이 늦게 들어오죠. 그래서, 지금 38대운이니까, 이때 이제 물기운이 들어왔는데, 수 자체가 온 건 좋은데, 이게 와가지고, 또 반합이 되죠. 목으로 가죠. 그 다음에 술이 오면, 이것도 묘술합, 화가 되죠. 요때는 조금 좋을 것 같아요. 48대운에서는. 그 다음에 이때 기본적으로 오면 이게 또 다시 또 귀물으로 가죠. 이렇게. 그래서 아쉬운 거는 습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든지 자꾸 이렇게 일할 때 방해 요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있는데, 뭐 사람이 사주나 이름이나 뭐든지 다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은, 우리가 기본 육친이라든가 뭐 어떤 십성 같은 거 대입하기 전에 사주 원국 자체가 한하고 습, 그 다음에 한하고 난, 조하고 습, 그 다음에 음양을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셔가지고, 그게 균형이 잘 맞았을 때 모든 일이 수월하게 잘 진행이 된다. 이제 그렇게만 기억하셔도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시간 내서 이렇게 동영상을 이렇게 보시는 어떤 효과가 좀 있으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우씨, 뭐야?